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유독 돈이 따르는 사람들의 사소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이런 정보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그런 경제적인 부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따르게 할까?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배울 만한 건 어떤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한테 여쭤봐도 돈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누구든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과 아니면 거의 생각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나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일부를 떼어서 적금 드는 거가 재테크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해서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니까 대단히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예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한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나는 그런 쪽이 별로 재주가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내내 그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하면 뭐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샐러리맨들은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월급쟁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냐, 사기를 치냐, 무슨 돈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불순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저희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알겠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정말 돈 버는 부자들의 습관을 붙여서 결국에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부를 축적할까?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목표를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돈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가져야 될 게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돈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점가에도 재테크 관련된 책만 불티나게 팔려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직장 생활도 다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해서 돈을 불려볼까 이런 생각을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 관심이 부를 이루는 경제 상황을 좋게 하는 첫 번째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내가 3년 후, 5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정하고 관심이 있어야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경제 공부, 경제면 어떤 경제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퀄 경제 공부 나 스스로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관심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이 되겠죠.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막연한 거는 막연한 어떤 생각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돈을 벌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 일단 돈이 뭐 있어야지. 지금 막 적자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면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돈을 안 벌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현재 돈은 없지만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하겠어 라는 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첫 걸음이고 그리고 지금 대출금이 많고 매달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종잣돈을 모아보자. 재테크를 따로 할 종잣돈을.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뭐 100만 원을 만들든지 500만 원을 만들든지 1000만 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2, 3천만 원을 만들든지 나의
종잣돈이야. 이 종잣돈으로 내가 지금 하는 그 경제 공부로 해서 조금씩 뭔가 시도하겠어 라는 관심이 우리에게 정말 경제의 성공을 이루는 어떤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었고요. 일단 아무리 작아도 종잣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경제 공부를 내가 시작하는 거, 정말 신문의 경제면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스크랩하고 필요한 거를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모아보겠다, 그리고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미 절반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이제 관심을 이제 첫 번째 갖도록 하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 1930년대가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막 다 넘쳐나고 다 이제 내몰린 거죠, 거리로. 그래서 뭐 졸업한 청년들도 이제 그 취업난에 힘들고 막 도심에서 연일 막 시위를 하고 이제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그래서 공장들이 다 도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워싱턴으로 가는 그 길에 잠깐 그 멈추인 그런 역에 사람들이 너무 활기찬 그런 공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워싱턴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저 공장은 왜 저렇게 활기차고 지금 저렇게 북적이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혹시 내가 일할 수 있느냐, 그 책임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자가 몇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 청년한테.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잘 대답을 하고 그 책임자는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그럼 주고 가라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 왔대요. 연락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전화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오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부러 그 장소에 다시 가서 그 공장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왜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다시 한번 와봤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있다가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그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고. 그 책임자도 어지간하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었다가 이렇게 어디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을 채용하고 싶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청년이 그 공장에서 이제 일하게 되고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아서 결국 그 철강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그 US 스틸이라는 기업의 CEO가 된 벤저민 페어리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행동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연설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기차에서 그 공장을 보고 저런 데도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더라면 거기서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공장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그 공장이랑은 인연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어떤 정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어떤 그런 아주 대단히 공통된 습관이라는 거죠. 일단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일단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정보의 양이 넘쳐나잖아요. 1930년대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정보가 많고 이렇게 하면 뭐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좋다, 이런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는 가짜 정보도 많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정말 타당한 그런 이제 논리적인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를 듣기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렇대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모은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부를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액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보지, 그 정보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도 죽은 정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왜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게 바로 그 액션을 이루는 그런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바로 행동에 옮긴다 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을까?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정말 결심하고 아무리 작은 액션이라도 자꾸 시도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부터 우리의 습관으로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모바일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스마트폰 같은 거를 정말 이게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완전 중독성.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전화가 오지 않거나 뭐 카톡이 오지 않거나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왜 아무것도 안 오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없는데도 막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어디에 가서나 일단 그 이제 모바일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를 본다든지 그쪽에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정보를 얻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모바일 중독.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하면 지나치게 물론 거기서 정보를 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어떤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힘이 대단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바일에 대해서 이제 막 누가 이제 뭐 오면은 바로 즉시 답하고 계속 확인하고 메일 왔는지 확인하고 카톡 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은 버리는 것이 대단히 어떤 부를 쌓는 그런 습관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거라고 하니 이거는 지금 오늘부터라도 당장 우리가 노력해서 고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 나는 의존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핸드폰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갈 거야. 요즘은 그런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모바일을 얼마큼 이용했는지 이렇게 체크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걸 깔아서 점점 시간을 줄여나가는 버릇 그런 것도 정말 나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습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자고요. 자, 네 번째 뭔가 하면 부자들의 작은 습관은 자기한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막 걸고 달고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개발에 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한테 드리는 돈을 대단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래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 부자들이 자기 개발에 돈을 막 쓰는 거는 그건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바로 돌아오는 어떤 리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기 건강, 몸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나는 소중하니까 먹는 거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공부하고 책을 보고, 그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모으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무료 세미나를 좀 이렇게 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정보 있잖아요. 유료 세미나. 그리고 어떤 그런 뭐 그 수업 같은 것도 이제 유료로 그 돈 내고 듣는 어떤 수업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고. 근데 그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정보든지 돈을 받는 정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정말 보시고 나는 어떤 게 궁금해. 그럼 이거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무료 세미나 이런 거는 별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들어서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유료로 하는 세미나에 내가 원하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찾아 버릇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에 더 투자를 해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영어하는 어떤 이런 사이트를 보다가 그냥 무료니까 그게 제대로 영어 공부가 되겠어요? 열심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뭐 1대1 원어민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어요?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1대1 영어 회화를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써가면서. 그렇게 나 스스로한테 돈을 써서 투자해서 나의 가치를 올리자라고 오늘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투자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야 결국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인생 플랜을 제대로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돈을 투자하기 싫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 그만둔다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나서 막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막 돌아가고 결국 실패하고 이러는 거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게 어떤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세미나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거고 그야말로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공부하는 방법, 투자해서 공부하는 방법,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5번째는 불안과 걱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걱정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사실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느냐 조금 낭비하느냐 이 차이인 거지,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100% 확신하고 단 1도 걱정하지 않아, 단 1도 불안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재벌들도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그런 습관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이제 어떤 그런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하자, 불안할 때 대처법, 이런 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는 저라고 불안할 때가 없겠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때때로 불안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저는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 플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땐 좀 불안해요, 사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수업들을 다시 되뇌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그게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잘 극복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겨나고, 어떤 그런 그때의 일을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잘 지나왔다. 지금 이 불안도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불안을 계속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의 훈련이 결국 자기를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안하실 때, 걱정되실 때 그렇게 잘 극복하고 지내왔던 어떤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번 어떤 문제도 잘 넘어갈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이제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불안이 올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독이고, 또 불안이 오면 또 마음을 다독이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점점 더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안정된 자기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부자들의 사소한 습관 중에 마지막 습관.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와도 이제 인상 빡 쓰고 들으면, 뭐야? 왜 또 저래? 또 시작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죠. 그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이제 나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오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탄탄한 어떤 그런 어떤 나의 분위기, 안정된 분위기, 이런 거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위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안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늘 이제 이렇게 루틴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고요. 몸이 일단 컨디션이 좋으면 당연히 안정된 분위기의 기본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막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굉장히 예민해졌다거나 그럴 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남들한테 그야말로 민폐라고 하잖아요. 민폐 끼치지 않고 그런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이제 생각했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사람들 안 보는데 따로 가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기분을 탁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면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자기 분위기를 굉장히 안정된 분위기로 연출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번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안정된 자기 분위기를 연출할 줄 안다는 거는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에서부터 일단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컨디션 안 좋고 밤에 뭐 잠 못 자고 수면 부족, 아니면 전날 진탕 마셔서 막 컨디션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자기 분위기가 제대로 에너제틱하게 연출되지 않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아주 에너지 넘치게 연출해 버릇하자라고 마음 먹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들이 정말
유독 돈이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소한 습관들 6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나한테 없는 습관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런 습관들을 6가지를 다 장착하시고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나의 미래를 꿈꾸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